최근 검찰과 법원만 오가면서 두문불출했던 조국 전 장관이요. 이 노회찬 전 의원과 박종철 열사의 묘소에 다녀온 데 이어 어제 저녁에는 다시 한번 SNS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의 과거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올까요?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겁니다. 제가 올렸던 글들을 보시게 되면 제가 추진했던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이건 검찰개혁이건 제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특별히 제가 그 SNS를 통해서 새로운 명성을 얻으려고 노력한 것은 아닙니다. 조 전 장관 어제 SNS를 이현정 의원님 거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1분 만에 이 글을 올렸다. 뭐 준비됐다가 이제 SNS에 바로 올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뭐 그동안 사실은 이제 검찰 기소된 이후에 사실은 뭐 이런 어떤 SNS 글 올리는 거를 이제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 페이스북을 글을 다시 시작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어떤 조국 전 장관이 의도한 대로 지금 일단 뭐 어떻게 통과됐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과연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본인이 박수치고 할 땐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라가 어떤 면에서 보면 두 조각 나고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그 책임이 조국 전 장관한테 상당 부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법안 통과돼서 이 법안 자체가 상당히 왜곡됐다. 또 국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런 식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또다시 새로운 또 행보를 시작하지 않는가. 그런 솔직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해찬 변호사님, 대통령이 오늘 뭐 마음의 빚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좀 놓아달라라고 했다는 건 조국 전 장관 스스로도 이렇게 SNS를 통해서 얘기할 정도면 앞으로 어떤 행보에 자신감이 좀 붙지는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수순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의 오늘 신년사 기자회견 발언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법적인 판결을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아무래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 법안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조국 전 장관의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어요. 결국 조 전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놓아주자,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식으로 대통령이 감싸줬고 조국 전 장관이 여권 내부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공에 대해서는 한껏 띄워준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호응하던 조국 전 장관도 본인이 과거에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이에서 이 합의문 만들기에 기초했던 것들 그런 부분을 오늘 SNS를 통해서 강조했고요. 많은 이 정치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 수순대로라면 물론 이 법원의 판결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조국 전 장관 정계를 은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시기에 이를테면 총선이나 다른 어떤 국면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려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이 명예 회복하는 길이라고 여권에서 또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하루의 움직임은 마치 짜 맞춘 듯이 탁탁 대통령 발언과 SNS 발언이 일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이런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말 일각입니다만 아직 대권에 대한 뜻이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은 정치체제 아니다 이렇게 밝혀왔었습니다.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자리 욕심이 딱 하나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트 구단주입니다. 그 외에는 자리 욕심이 없습니다. 진중권 교수도 이 조 전 장관 얘기 뭐 인권위에서 글쎄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대선 주자로 뭐 재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옛 친구의 발언까지 있는데 조 전 장관도 자 조수진 부장 조 전 장관이 아직 살아있는 카드라고 조 전 장관 개인적으로 조수진 부장도 판단하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사에 지금 다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조국 전 장관 일가와 관련해서만 혐의가 몇 개입니까? 그런 분이 대선 주자로서 뭘 한다? 이것이 가장 키나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 힘없는 약자, 서민들의 인권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조 전 장관 사안을 인권위에 보낸다? 아니, 인권위가 언제부터 피의자의 인권을 다뤘습니까? 인권위는
피해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다루는 곳입니다. 지금 조세 부장께서 이제 인권의 얘기를 하셨는데 조국 전 장관이 사실 어제 글만 올린 게 아니고요. 한 인물의 SNS 좋아요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어제 대통령 지명을 받아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된 한양대 박찬훈 교수입니다. 인권 얘기도 좀 안 해볼 수 없는 게 장혜철 평론가님. 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인물과 조국 전 장관의 연관성. 그래서 인권위에 좀 편향성 논란이 또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조국 전 장관과 박찬훈 상임인권위원 사이에 개인적인 인연이 어떻게 따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지속될 때 박찬훈 교수 주기적으로 이 검찰 수사를 비판해왔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검찰 수사권 남용이라고 했고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분노한다 이런 말을 많이 올리면서 SNS상에서 굉장히 많은 화제, 특히나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인권위원이 되었고 본인이 인권위원이 됐다고 알리는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조국 전 장관이 또 좋아요 표시를 했습니다. 의사표시를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청와대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에서 인권 침해 의혹이 없었는지 인권위에 송부를 했고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고 지켜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 인권위원이 되고 청와대에서는 그 사람이 위원으로 가 있는 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여부 조사해보라고 공문을 보내고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은 자중하기는커녕 본인을 비호하던 사람이 인권위원 됐다는 글에 좋아요를 누르면서 본인의 의사를 피력하고 정말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게 아니라면 이 인권위의 조사가 만약 진행된다고 한들 공정성에 입각해서 진행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본인의 과거 트위터 발언으로 그렇게 많은 설화를 겪고 이 청문회 과정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면 최소한 좀 자중하는 법을 이제는 배워야 하는 것 아닌가. 뻔히 논란이 될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박찬훈 교수가 인권위원 됐다는 글에 좋아요를 또 누르면서 의사표시를 하는 걸 보게 된다면 그동안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으면서 반성한다, 바뀌겠다고 했던 그런 말이 실제 행동이 아니라 그냥 말에 불과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짙게 느껴집니다. 조진 부장, 지금 조 전 장관의 인권 문제, 가족 일가 문제가 이제 인권위에, 청와대가 이제 인권위에 보낸다, 진정서를 냈는데, 이번에 박찬훈 한양대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인연은 뭐 과거에 좀 있었던 편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무현 정부 때 대검과 대법원을 나갔었는데요. 이때도 두 분이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든지 지금의 검경수사권 규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국가인권위에 대해서 공동으로 비판하면서 성명서 작업도 같이 했습니다. 굉장히 끈끈해요. 그래서 가령 2017년 1월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이 기각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두 분이 함께 SNS에 글을 연달아서 올렸어요. 가령 이렇게 올렸습니다. 조국 당시 교수는 수사팀은 기죽지 말아야 된다. 두목을 격리시키지 못하면 부두목급을 격리시켜야 진실의 은폐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SNS에 올렸더니 바로 박찬훈 당시 한양대 교수가 이런 글로 화답을 했습니다. 증거를 보강해서 다시 영장 청구를 해야 된다. 이 사건에서 영장 청구를 한 것은 대단히 적절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권위 상임위원, 비상임도 아니고 상임위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박찬훈 교수를 임명한 것은 조국 구하기에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청와대가 인권위를 끌어들여서 검찰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조국 부부는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았습니다.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비공개 소환조사, 건강 핑계로 한 수사 연기 등등 온갖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권 침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최 교수님, 제1야당에서는 그러니까 뭐 인권위 상임위원이 누가 임명되는 것도 물론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뭐 포토라인 폐지든 온갖 특혜 다 받아놓고 어떻게 청와대 비서실장 이름 명의로 인권위 진정을 할 수 있냐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22만 몇천 명이 지금 청원을 한 거 아닙니까? 청원에서 거기에 동의를 했고 그럼 20만 명이 넘어가면 청와대는 어떤 형태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그럼 청와대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예컨대 인권 침해가 있었나 없었나를 청와대가 예를 들어서 판단해서 인권 침해 있었다 이런 건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인권 관련
관련돼서 전문적인 영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인권위에 이 문제를 넘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인권위에서 정말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파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인권위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저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에 순복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차원에서는 청원 들어온 것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판단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인권 전문 영역은 인권위에 이걸 넘기는 것이 수순일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지금 저 화면에 나왔는데 이현정 의원님 아까 그런데 이제 결국 저 인권위에 송부된 진정서가 반송 조치됐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참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좀 전에 기사가 떴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걸 지금 접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발표고 청와대가 어제 또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나와서 보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행정착오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국가인권위에 청와대로 돌려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 하도 출마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요즘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어제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국민 앞에 나와서 비서실장 이름으로 진정서를 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가인권위가 접수를 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오늘 와서는 모든 신문에서 이걸 비판하니까 아 이거 착오로 잘못 간 겁니다. 공문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업무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어제부터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언론에 상당히 이제 비판적으로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게 잘못됐다니까 저는 청와대의 업무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정말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참 황당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SNS에 곧바로 글을 올린 조국 전 장관의 행보 얘기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 이제는 윤석열 총장에 집중해봐야 될 때입니다. 다음 주에 바로 확인합니다.